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6주차 2월 5일에서 2월 11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취소하고 녹화 대담하면서 김건희 사건에 대해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자신이 검사 시절 기소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 국회의원들은 총선 공천을 앞두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맨쇼만 보이는 실정입니다. 위성정당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 수구보수 양당이 좌우는 퇴행적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치 발전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정권에 따라 사법농단 재판 결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법 독립성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권력과 자본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한 검찰의 한계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재벌부자 감세 앞장서는 신자유주의 정권이 지금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계급적 물가를 배제하여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적 고통을 감추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2%라는 것으로 소비자 서민들, 그야말로 빈곤한 사람들의 고통은 그 통계 수치가 표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에 저항하는 국내 포털 플랫폼 자본입니다. 금융자본이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은 한국과 미국이 대동소이합니다. 삼성재벌의 무죄 선언하는 법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과 이중적 착취구조에 속박되는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기술은 인류의 공유재산입니다. 이공계 국책연구기관 민영화는 기업의 상품 개발을 위한 단기 연구과제에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지자체 선거 공약을 설치되는 공기업의 경우 예산 낭비와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강 리버버스가 출퇴근용인지 관광용인지 불분명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리버버스 정책은 한강 생태계 영양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분야입니다. 민간에서 공공의료체계 전환과 병행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수를 정원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의사수를 정원한다고 해서 현재 진료과별로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민영화는 방송을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 수탈을 감추거나 정당화하는 데 이용할 것입니다. 재난의 국가 책임을 꼭 재판을 통해서야만 확인되는 그 재판이 확인되기까지는 10년, 20년의 세월이 걸리고 그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은 전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총선을 앞두고 무상 점심 공약, 이 반짝 공약을 제시하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자본주의 이윤율 저하와 기술 격차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또다시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타임오프 허점을 파고들어 노조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화물연대, 건설노조, 그리고 노조 회계자료 공시,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타임오프 허점을 공격하면서 노동운동을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많은 상태입니다. 인간의 생태적인 주거 공간과 숲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이 공공 토지를 이 거대한 토건 건축으로 메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 원전 발전량이 18만 기가와트를 넘겨서 원전 비중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30%를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핵진흥 정책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1.52도 상승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이 1.5도가 마지노선이 었습니다. 기후기를 걱정하는 전 세계 인류들의. 그런데 그 마지노선이 깨어졌습니다. 이제 이 기후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인류는 재앙의 골짜기로 점점 추락해 갈 것입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지난 80여 년간 남북관계는 전쟁, 긴장과 대립, 대화와 교류를 반복해 왔습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만이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긴장과 대립은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전쟁은 파멸과 파괴, 살상 외에 그 어떤 평화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미 동맹에만 치중하면 한반도 중심으로 신냉전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를 포함한 종속적 한미 동맹에만 의존하면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간접적 탄약 우회 수출 등 이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북러 관계가 밀착되면서 한러 관계는 악화되고 있고, 지금 한국과 러시아 간의 그런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6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